부부가 이혼 절차를 마친 후에 많은 배우 해교의 친구들도 송중기와의 연락을 끊었다. 7월 22일 송중기 송혜교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결혼 생활을 1년 8개월 동안 끝냈다. 새 페이지에 따르면 재판은 7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고 불과 5분 만에 끝납니다. 두 사람은 조건에 동의했으며 재산 분쟁은 없었습니다. 싱글 라이프로 돌아온 직후 송혜경은 송중기와 관련된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 개인 사진에는 400만 명이 넘는 좋아하는 결혼식 사진을 포함했다. 송혜교의 친한 친구 모두 이혼 후 배우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스타일리스트 송혜교의 직원은 송중기와 관련된 사진을 차례로 지우고 일부는 취소 버튼을 눌러 배우의 계정을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팬은 송혜교의 절친한 친구의 말에 나는 그 나쁜 남자를 벗어났기 때문에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를 비방하고 싶지 않다. 단지 그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다고 대답했다. 이 성명서는 대중들에게 송송부부 간이 갈등에 대해 더욱 궁금해했다. 배우가 이혼한 후 친한 친구를 찾고 좌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송혜교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울음을 터뜨리며 5kg을 잃었다. 7월 22일 한 언론인이 이혼하기를 원했던 송혜교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중기는 해외 연애를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송혜교가 실수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한국인은 여배우를 겨냥한 악의적인 발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최근 한 변호사가 송혜교가 결혼 생활을 비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변호사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이 평화로운 이혼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의 오류가 정당 비에 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것은 잘못한 송혜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두 사람은 이혼 신청을 하고 이혼과 분쟁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송혜교만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와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힌 것과 관련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송중기가 먼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혼 귀책 사유가 송혜교에 있다는 주장과 그것만 가지고 섣불리 추측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이날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다. 공식 입장 또한 그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오늘 아침 송중기 요청으로 신청 대리했고 공식 입장을 낸 것도 그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했다. 톱스타가 이혼 사실을 먼저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 통상 스타 부부의 이혼 소식은 협의한 뒤 함께 공식 발표하거나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다가 뒤늦게 기사로 밝혀지는 편이다. 더구나 송중기처럼 인기 정점에 있는 톱스타가 이를 게 많은 이 같은 방식으로 발표한 건 통상적이진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이혼 귀책 사유가 송혜교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송중기가 먼저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혼 귀책 사유에 있어선 그가 그만큼 떳떳한 게 아니냐는 의미다. 반면 그것만 가지고 이혼 귀책 사유를 섣불리 논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알린 건 확실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이혼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먼저 있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가사 사건이라 내용이 비공개인 만큼 양측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없이는 사유가 명백히 밝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중기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 역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배우 송혜교가 이혼을 앞두고 전한 심경 고백이 눈길을 끈다. 송혜교는 최근 한 주얼리 브랜드 홍보 일환으로 매거진 홍콩 태틀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태틀러 측은 한국의 슈퍼스타 송혜교가 자기 관리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다. 인터뷰에서 송혜교는 운명이란 내가 커다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라고 본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길 원한다. 지금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털어놨다. 이 인터뷰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한 것이다. 답변에서 이혼을 앞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다. 향후 계획도 전했다. 송혜교는 내년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지켜봐 달라라고 활동을 예고했다. 홍보를 맡은 주얼리 브랜드 보석 중 하나를 착용하는 게 허락된다면 언제 어떤 제품을 쓰겠냐라는 질문에는 11월 22일인 제 생일에 티아라를 착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티아라를 썼을 때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돼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세기의 부부로 각광받았던 송송 부부가 결혼 1년 9개월 만에 공식 이혼한 가운데 송혜교는 SNS에서 송중기의 흔적마저 말끔히 지웠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성립을 선언했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 조정 세부 내용에 대해 사전 합의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 이래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난 6월 26일 송중기 측이 첫 이혼 조정 신청을 낸 이래 단 27일 만이다. 더불어 송혜교는 SNS에서도 송중기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송혜교의 인스타그램에는 송중기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 중 찍은 사진과 더불어 결혼 사진 등이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혼 조정 성립된 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송혜교는 올해 초 한남동 빌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검과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의 박보검이 송중기, 송혜교 이혼에 책임이 있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송혜교 씨와 드라마 남자친구에 함께 출연해 이혼 파장이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본인도 속상해한다. 남자친구를 같이 해 이슈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루머가 돌 줄은 몰랐다며 지라시가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려고 한다. 이전에도 다른 이슈 관련 지라시가 퍼지면 맞는 부분도 있어서 믿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거 없는 악성 루머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흠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와 SNS 등에는 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송혜교가 지난해 TVN 남자친구에서 호흡을 맞춘 12세 연하 박보검과 바람을 피웠다는 따위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E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2017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결혼 직후부터 중국 매체들은 송혜교가 공식 석상에 참석할 때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설을 제기했다.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 따로 대응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황당해했다. 이날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도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이혼 후 각자의 활동에 전념할 전망이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차기작으로 영화 승리호 감독 조성희를 확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촬영에 돌입한다. 송혜교는 하반기 방송 예정인 KBS ETV 새 드라마 하이에나에서 주지훈 37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이혼 부담 탓인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이 말했다. 결혼을 알릴 때보다 이혼을 알릴 때 훨씬 어려웠다고. 이들도 이혼 발표는 결혼 발표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더는 지키지 못하게 된 게 이혼인데 이 두 사람은 이들의 아는 모든 이들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긴 것처럼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은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루 뒤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결혼 발표 때나 이혼 발표 때나 그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았다. 지난 2017년 7월 5일 오전 6시 30분 송중기는 안녕하세요. 중기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 한 후 제게 또 한 명의 소중한 친구가 생겼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둘만의 약속을 했고 서로의 부족함은 사랑으로 채우고 어려움은 함께 이겨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2017년 10월 마지막 날 송혜교 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10월의 화창한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혼인식을 올렸다. 당시 송혜교가 들었던 부케의 꽃은 은방울꽃으로 꽃말은 다시 찾은 행복이었다. 송혜교 역시 자신의 결혼 소식을 팬카페에 올리며 당시 안녕하세요. 혜교입니다. 작품을 같이 하면서 가치관과 생각들이 비슷하다 느꼈고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눠도 잘 통했습니다. 제게는 좋은 동료, 친구였기에 작품이 끝나고도 서로 연락하며 잘 지내왔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중기 씨가 제게 보여준 믿음과 신뢰는 미래를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웠고 저 또한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라고 적었다. 당시 영화 군함도 인터뷰로 만난 송중기는 결혼에 대해 애써 말을 피하거나 돌리지 않았다. 현명하고 아름다운 연인과 교제하는 기쁨과 새로 시작될 삶에 대한 기대를 말하며 지금처럼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 후 이전과 못지 않은 커리어를 보여주었다. 송혜교는 TVN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로 TVN 수목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송중기는 그의 연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인연을 맺은 박상현, 김영현 작가와 함께 아스달 연대기라는 대작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모두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배우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작품과는 무관한 송중기 송혜교의 반응은 어떤지, 결혼 후 달라진 점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 제작 발표회에서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을 얻었고 송혜교 씨도 작가님 두 분의 오랜 팬이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라고 응원해 주었고 덕분에 잘 마쳤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방영이
다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이별 소식이 들려왔다. 뜻밖의 소식은 처음엔 충격이었고 다음엔 황망함을 주었다. 왜? 라는 질문이 들었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물음이었다. 그 헛헛한 빈자리에 여러 이슈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가 올린 글의 행간을 분석하는 글이나 이혼 조정 신청의 의미, 둘 중에 누가 먼저 조정 신청을 했는가에 대한 해석 등이 이어졌다. 이혼 소식이 알려진 오전이 지나고 오후에는 이혼의 이유에 대한 소식이 쏟아졌다. 지라시를 통해 전달된 카더라 뉴스는 실제 뉴스가 되어 퍼날라졌고 루머의 루머는 자동 증폭됐다. 저녁이 되자 각 소속사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톱스타가 갖는 인지도와 인기는 그만큼의 관심과 구설을 낳는다. 이슈가 되는 기사에는 댓글이 달리기 마련이고 어떤 댓글은 기자도 생각지 못한 재기와 통찰을 보여준다. 이번엔 다르다. 이들의 결별 소식에 이어지는 댓글에는 참혹함을 넘는 참담함이 있다. 부부의 사정은 두 사람 밖에 모른다는 불문율조차 통하지 않는 추측과 단정, 모함과 비난이 쏟아진다. 이들의 나이와 이전의 연애, 외모와 재산까지 모든 게 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단서가 된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윤아가 그리는 인스타툰 메리지 레드는 결혼 생활에 빨간 불이 켜진 부부의 사례를 다룬다. 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떠올린 글이 정현종의 시방문객이었다고 말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로 알려진 그 시다. 이 시에 알려지지 않은 뒷부분은 이렇다. 한 사람의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에 이혼하는 이들의 비율은 21.4%로 20년 이후 부부의 이혼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들이 어떤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으로 이혼했는지 당사자가 아닌 이들은 알 수 없다. 이쯤 되면 그런데 유독 왜 이들의 이혼에만 저마다 숟가락을 올리며 핏대를 세우는지 갸웃해진다. 대중의 사랑을 받은 만큼 대중의 질타도 받아야 한다면 과연 누가 비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송중기는 태양의 후예의 유시진이 아니고 송혜교는 강모연이 아니다. 이는 박보검이 남자친구의 김진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 당연한 사실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직도 드라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익명의 대중이 아닐까. 배우가 차기작을 고민하는 일이야 당연한 일인데 송혜교는 드라마 하이에나를 고사한 일로도 영화 안나를 검토한다는 이유로도 비난받는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안나 까레리나의 문장을 인용하지 않아도 타인의 불행은 결코 가늠할 수 없다. 불행이 유희처럼 무감각하게 소비되는 사회는 또 얼마나 불행한가.